이어서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경제 제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새해 첫 공약으로 월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선 것에 대해선 상대 실점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며 지지층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본 이재명 후보는 부산으로 내려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제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지방의 경제도 살리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발표한 새해 첫 공약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였습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2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율은 연간 월세의 17%까지 높이는 한편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입자와 청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청년 선대위가 조성한 미래 당사를 찾아서도 젊은이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를 간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 후보는 모레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기아차 전기자동차 공장을 낙점하고 조만간 대규모 부동산 공급 방안도 발표하는 등 경제와 민생 기조로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데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실점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면서 방심하고 중도 공략에 실패한다면 다시 뒤처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해 말 거친 말로 여권에 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해 들어서는 정책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만나 반값 임대료 등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동안 후보의 성향이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을 다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후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서 양잿물이 나올 정도로. 윤 후보는 세출 구조 조정으로 50조 원을 조성해 43조 원은 손실 보상에 7조 원은 대출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거듭 공약했습니다. 또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임대료와 공과금에 쓴 대출금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면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앞서 윤 후보는 하나의 정부 사이트에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시리즈를 의식한 듯 국민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약도 내놓겠다며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를 첫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말 여권을 거칠게 비판하며 각을 세웠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 정책 행보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동안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자신이 다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의 대폭 하락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선대위 전면 쇄신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15% 남짓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국민들이 바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 후보의 게임 정책 관련 인터뷰 답변서가 후보 본인의 검토 없이 실무자 차원에서 언론에 전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선대위 내 엇박자는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각종 새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마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출연해 화제가 됐던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엔 이번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출연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배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8.4%로 하락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4%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 가운데 안 후보는 이달 말에는 3강으로 떠오르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도덕성이나 또는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단일화 논의를 섣불리 공론화했다간 현재의 약세 흐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 등에서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보다 2030 세대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일화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진영을 초월한 통합 정부를 강조하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를 경계하는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작년 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된 경제 유튜브 방송에 동시 출격했습니다. 두 후보님이 공급량으로 수량 경쟁을 지금 하고 계신데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또 새해 첫 공약으로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추진 등 청소년 정책과 부양 의무자 폐지 등 복지 공약을 각각 내놓는 등 존재감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